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자, 이제 동문을 통해서 종묘의 메인 공간 정전으로 들어갑니다. 쫙 들어오자마자 여기서 재밌는 거 먼저 하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. 정전은 높이 있습니다.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밑에 이중월대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우러러보게 존경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더 높여놓은 건데요. 이 이중월대에 재밌는 게 있어요. 이제 이게 하월대 그리고 상월대, 상월대부터가 이제 천개 하늘나라라죠. 그래서 자, 이제부터 여기는 하늘나라입니다, 천국입니다 하는 거를 여기다 표시를 해놨어요. 가만히 보면 이 상월대 올라가는 이 계단, 요게 뭐 요즘으로 따지면 난간쯤 되겠죠. 소맷돌에 구름을 이렇게 새겨놨거든요. 구름보다 위니까 당연히 하늘나라겠죠. 그러니까 이렇게 무늬 같은 거 한번 보면 이 안에 많은 뜻을 담아놓은 것 같으니까 당시에 뭐라 그럴까요? 뭐 아이콘화쯤? 재밌죠? 종묘 메인 공간 정전. 이 정면에서는 어한 렌즈도 웬만한 렌즈를 써서 절대로 정말 한 화면에 이 정전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너무 길기 때문이죠. 이게 지금 한 100m가 넘는 건물이라고 하죠. 이 종묘 정전은 저 엄숙함, 웅장함, 장엄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서양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과 이렇게 같이 비견해서 이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. 근데 자, 제 생각에 여기서 이 종묘 정전의 감상 포인트는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첫째는 한 번에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는 거. 그러니까 계속 증축해서 저 길이의 건물을 만들었는데 근데 너무나 똑같이 복사한 듯 이어 붙였다는 거. 컨트롤 C, 컨트롤 V예요. 자, 두 번째는 건축 철학이라고 하죠. 완벽한 반복과 그에 따른 대칭을 맞추기 위해서 저 중앙 계단을 끊임없이 증축할 때마다 뜯어 붙였다고 하는데 그 흔적도 그대로 한눈에 찾을 수가 있고요. 세 번째는 그렇게 고집스럽게 지켜낸 원칙을 실용주의적 이유 하나 때문에 깨는 게 있습니다. 한눈에 봐도 쭉 보이는데요. 자, 지금부터 앞에 가서 하나하나 살펴봅니다. 망자들의 공간이니까 서쪽이 상석입니다. 그래서 맨 서쪽에 태조 이성계의 신실, 그리고 나서 쭉 이제 이어지는데요. 자, 지금 보면 저 신실 하나하나가 왕이 즉위하고 승하하고를 반복하면서 계속 늘어난 거거든요. 근데 보면 정말 완벽하게 컨트롤 C, 컨트롤 V예요. 복붙이에요, 복붙. 정말 똑같이 끊임없이 반복되게끔 만들었는데요. 옆에서 보시면 저 여다지 문이 이렇게 위가 비틀려져 있어요. 저건 뭐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예요. 세월 때문에 나무가 뒤틀린 게 아니라 저 이유는 저 신실 안에 자유롭게 신이 왔다 갔다 드나들 수 있도록 위를 일부러 비틀었다고 하는데 세상에 보면 저 비틀어 놓은 것까지도 모든 저 신실이 거의 똑같아요. 그러니까 완벽한 복붙이에요, 복붙.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게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? 저 안에 들어가 보면 이제 신이 또 이렇게 제사 지내는 공간이 있는데 신이 안에도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죠. 아까 저 신실 문틈을 이렇게 비틀어 놓은 것처럼 거기도 이렇게 구멍 뚫어서 혼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게 한다고 하고, 하여간 이 겉모습부터 저 안에까지가 완벽한 복붙입니다. 똑같이 이 길이를 다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. 고집스럽게도 저렇게 똑같이 만들어 붙인 정말 대단함을 넘어 황당하기까지 할 텐데요.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. 4칸씩 증축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 반복과 대칭을 맞춰야 되잖아요. 대칭이 깨지죠. 가운데 계단이 있으면은 옆으로 늘리니까. 그래서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 상월대 쪽에 이렇게 패여 있는 흔적을 어렵지 않게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. 이 흔적을 보고 야, 이것도 후대에 뭐 훼손된 거냐? 아닙니다. 그게 아니라 이 4칸씩이 증축이 될 때마다 지금 보시는 이 중앙 계단을 대칭이라는 그 건축 철학에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띄어서 다 붙인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 바로 전에 이제 중앙 계단이 붙어 있었던 여기죠. 여기서부터 여기쯤 될 거예요. 그죠? 요 흔적들 저기서 보면 또 이제 옆으로 가는데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요 제가 보면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 이 팔 길이로 대충 재면 저 중앙 계단하고 똑같아요. 자, 여기서부터 예?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다시 와서 하나
아이고 힘들어. 맞죠? 아이고. 딱 이게 푹 파여 있는 거는 중앙 계단을 띄어서 그대로 옮겨 붙이고 가만히 보면 곳곳에 그 흔적들은 아주 뭐 어렵지 않게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.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스럽게 이 계단을 띄었다 붙였다 했다는 얘기 듣고 나면 또 많은 분들은 아이고 역시 유교 참 정말 고리타분하고 고지식하구나 이런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절대 아닙니다. 이제부터 세 번째 포인트를 보면 그 안에서도 엄청난 실용성을 추구하는 게 보이거든요. 자,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. 디귿자 형태의 모습을 띠게 된 이 정전에 저쪽 서월랑 쪽을 보면 완벽한 대칭인 듯 하면서 달라요. 저기는 폐쇄형으로 지어져 있고 저쪽 동월랑을 보면 개방형으로 지어져 있습니다. 아니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게 반복과 대칭을 지켜오다가 왜 저 양쪽 월랑에서는 저렇게 대칭을 깼을까요? 의도적인 거라고 하는데 사실 근데 좀 어려워요. 이 문제는 유교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실용성입니다. 저 두 개의 월랑은 서로 기능이 달랐기 때문에 그 기능에 따라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대칭을 깨면서 지었다고 합니다. 저 서월랑에는 뭐 제기라든가 이런 제기 용품들을 관리하고 보관하는 곳이어서 저렇게 폐쇄형으로 지었고, 저 동월랑은 여기서 제례를 지내다 보면 갑자기 악천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.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럴 때 여기 있던 사람들이 가서 비를 피하고 눈을 피하는 그런 용도로 저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개방형의 모습이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,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한 게 아니에요. 원칙과 실용성을 다 함께 추구했던 것. 그래서 이 종묘가 바로 조선 그 자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. 정전 바로 맞은편에 공신당입니다. 조선의 개국공신부터 충신들을 그 신의를 다 이 안에 모셔놓은 건데요. 지금 이 공신당이 절대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. 이것도 가로로 엄청난 건물인데, 근데 놀랍게도 이 정전을 보고 나면 너무나 그냥 이렇게 아담해 보이기까지 합니다. 근데 이것도 역시 조선 그 정신 자체죠. 충효를 강조하는 조선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공신당은 저 정전에 비해서 한참 뒤로 멀리 물러앉았고요. 그리고 하월대 아래로 이렇게 낮게 자리를 임하고 있거든요. 이게 역시 조선인 거죠. 군신의 예를 이 안에 이렇게 또 담아낸 거 아닐까요? 종묘 정전 지나서 영령전입니다. 자, 이 영령전에서도 이 종묘가 바로 조선 그 자체라는 거 확인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두 가지. 그렇다면 가만, 핑계 없는 신주 없다? 이번에 이 이유는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진짜 말도 안 됩니다. 이거 요즘 진짜 난리 날 일인데. 너무 반갑습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예. 꼭 구독해 주셔야 돼요, 오늘. 하신 지 오래되셨어요? 구독할게요. 예, 감사합니다. 땅기. 여러분 빨리 구독, 좋아요, 댓글 다